안녕하세요. 오늘은 큐로셀의 플랫폼 기술인 오비스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게요. 일단 큐로셀 같은 경우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름에서부터 보이듯이 약간 세포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암 치료를 좀 메인리하게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비스라는 기술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앱클론 하면서 칼티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었는데, 이제 칼티 같은 경우도 ADC랑 비슷하게 항암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칼티 기술 중에서도 이제 큐로셀만의 좀 특별한 기술이 오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비스가 뭐냐면 Overcome Immune Suppression이라고 해서 면역 억제를 극복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큐로셀의 특별한 플랫폼 기술인데 뭘 하냐? 칼티셀의 이거 익서션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막 지쳤다 할 때 exhausted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T세포가 지치는 걸 막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세포가 그럼 왜 지치냐라고 하면은 표현이 약간 지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T세포에는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T세포라고 하면은 표면에 굉장히 많은 게 달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대표적으로 PD1이랑 저희가 살펴볼 거는 PD1이랑 뭐 타이트 뭐 말고도 CTLA4 같은 것도 뭐 달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이 왜 달려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T세포 억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T세포는 우리 몸에서 면역 작용을 하는 좋은 세포가 아닌가? 왜 억제기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면역이라는 게 물론 이제 좋은 거지만 과잉으로 작용을 해버리면은 우리 몸의 세포조차도 공격해버릴 수 있는 저희가 예전에 같이 봤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를 유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아주기 위한 억제기가 필요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얘네가 그래서 과잉으로 적용하는 걸 억제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한테 그게 언제 과잉인지 그러니까 T세포 활성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우리 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억제를 하고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암세포가 있는 그러니까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상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T세포 활성이 필요를 하겠죠. 공격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 억제기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저 억제기들 때문에 이렇게 T세포가 지치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걸 이제 막아주자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일단 뭐 칼티에서 칼 같은 경우는 저희 앱클론에서 같이 봤었고 그거 말고 이제 저 PD1이랑 타이트 요 T세포를 억제하는 친구들을 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T세포가 활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siRNA를 넣어줘요. 이거는 또 한참 전에 봤던 건데 siRNA를 넣으면은 mRNA를 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mRNA가 뭐를 하는 거냐면 PD1이랑 타이트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mRNA들이 있어요. siRNA를 넣어서 쉽게 말하면 얘네를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단백질인 뭐 PD1, 타이트 같은 애들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iRNA를 넣어서 mRNA를 못 만들게 만들고 그러면 PD1도 못 만들고 타이트도 못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비스는 쉽게 얘기하면 칼티 기능 더하기 PD1이랑 타이트라는 T세포를 방해하는 아이들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비스 칼티 카세트를 보시면 일단 칼티니까 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 이거는 이제 siR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를 없애버리는 못생기게 만드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래 영어 내용은 제가 다 한국말로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면역 억제하는 게 많은데 왜 하필 저 둘이냐 하면은 PD1이랑 타이트를 동시 억제했을 때 항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이제 큐로셀에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칼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역 억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비스의 칼티 기술은 PD-1이랑 타이트의 발현을 동시에 억제하기 때문에 훨씬 더 향상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임상을 했어요. 암발셀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암발셀을 임상 이상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완전 관해율이라는 게 67.1%라는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게 킴리아를 저희가 그 에클론 얘기할 때 또 나왔었는데 킴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 관해율이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67.1%라는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잠깐 완전 관해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완전 관해는 complete response라고 해서 이게 우리 몸에서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 그게 이제 관해입니다. 완전 관해. 근데 이제 완전 관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없다, 이게 완전 관해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완치 같은 경우는 암이 사라진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재발이 아예 안 됐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관해가 완치보다는 좀 더 앞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세포가 안 보여, 이게 완전 관해. 그래서 지금 임상하면서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걸로 나타나는 퍼센트가 67.1%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관해율은 여기서 완전 관해가 나타나는 환자 수 나누기 전체 환자 수 곱하기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100명을 했다면 67명에서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걸로 당장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 엄청난 블록버스터인 킴리아보다도 뛰어난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큐로셀을 같이 보면은 큐로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2023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국내 카티 치료제의 선두주자입니다. 왜 선두주자냐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그래서 뒤에서 나올 거지만 앱클론도 물론 좋은데 앱클론보다 속도는 빠릅니다. 속도는 확실히 큐로셀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상업화에 가장 가까운 기업은 큐로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면역세포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큐로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항상 1년 차트 갖고 오니까 그렇긴 한데 오늘 뭐 국장 다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큐로셀도 많이 오늘은 빠진 상태이긴 한데 1년 차트로 보면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요. 임상 결과 나오면서 계속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로셀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큰 이벤트는 암발셀이고요. 1호 칼티 상업화, 그래서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발셀이 식약처 허가가 완료가 되면은 킴리아 대신 우리나라 치료제를 맞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킴리아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로셀에서 자체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체 생산을 한다면 이익률이 매우 높아지겠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면 아무래도 약이 전달되는 시간도 훨씬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고, 아직은 그렇게 막 큰 기업은 아닙니다. 1조가 안 되는 기업이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뭐 여러 개 갖고 있긴 하지만 제일 메인리한 거는 암발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발셀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그러니까 이름은 어렵지만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24년, 25년에 임상 이상을 잘 했고요. 26년에 이제 식약처한테 허가와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가 받으면 이제 출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상에서 완전 관해율이 67.1%라고 나왔기 때문에 킴리아보다 지금 우세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킴리아보다는 약가가 좀 더 안 높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경쟁력이 굉장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수치가 더 우수하다 보니까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느 쪽이든 킴리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엄청난 규모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존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칼티이다 보니까 똑같은 건 이거예요. 암세포 표면 단백질에서 CD19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게 기초적인 이제 항암 기전이고, 그 와중에 이제 T세포가 지치지 않도록 T세포를 막는 거를 막아주는 그 기술까지 이제 적용이 돼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오비스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암발셀 같은 경우가 일단 이게 킴리아고요. 완전 관해율이 이게 40%고 그 후속 다른 기업들에서 내놓은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도 53, 54 뭐 이 정도인데
큐로셀 같은 경우는 완전 관회율 67%. 엄청나죠, 그쵸? 그 다음에 부작용 관련된 것도 수치가 훨씬 작다는 거. 그 다음에 큐로셀이랑 에클론을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는 묶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큐로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둘 다 적응증도 같고 타깃도 같지만 에클론은 일반적인 다른 칼티랑은 타깃이 약간 달랐고요. 그리고 차이점에서 큐로셀 같은 경우는 오비스 플랫폼이 이제 특징이고 에클론 같은 경우는 그 면역 반응을 좀 더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H1218 항체를 사용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발셀이 좀 더 빠르다 보니까 안발셀이 이제 어떻게 뭐 건보 협상도 하고 나오느냐가 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앱클론 이상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앱클론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큐로셀보다 조금 더 크기도 하고 다른 파이프라인도 좀 더 있기 때문에 뭐 딱 이것만 볼 거는 아니긴 해서 좀 더 기대할 게 있기는 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앱클론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항체랑, 그러니까 기존 칼티들이 쓰는 항체랑 다른 항체를 썼기 때문에 기존 칼티 내성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다 굉장히 트렌디한 약물을 하고 있고 진행도 잘 되고 있고 막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미래에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큐로셀을 먼저 살펴봤고요. 큐로셀의 기술인 오비스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칼티 같은 경우는 항암제에서 이제 중요한 기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큐로셀 영상 보신 김에 에클론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약간 다른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아직 뭘 가져올지를 못 정해가지고 좀 더 고민해보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클론 뭐 오늘 약간 큰 규모는 아닌데 계약이 뭔가 뜨긴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나 댓글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